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6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을 풀어헤친 여도은입니다. 목을 항상 보여야 돼가지고 제가 요 귀여운 손수건을 항상 하는데 방송 시작하기 전에 풀는 걸 깜빡했습니다. 자, 목을 풀어헤치면서 시작하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여러분 밤사이에 엔비디아 브로드컴 들고 계신 분들은 편안하게 주무셨을 것 같고요. 어제 실적 발표한 구글이나 그 위에 이제 아마존, 테슬라 이런 종목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왜 이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어제 구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7%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의 주가가 또 3% 하락, 아마존의 주가도 2% 하락을 했고 AMD도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그다지 좋지 않으면서 주가가 4% 밀렸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의 주가가 무려 5% 급등을 했고요. 이렇게 M7 종목들의 혼조가 보이는 가운데 지수가 나스닥이 계속 장 막판에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마감 지수 보니까 뿅 했습니다. 마지막에 장대 양봉을 뿅 올리면서 초록불이 켜진 채로 강보합권 마감이 됐네요. 과연 밤사이엔 또 어떠한 이슈들이 시장을 들었다 놨다 했는지 잠시 후 월간 뉴스레터 통해서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자양이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죠. 관련해서 이제 중국 소식도 들어봐야 될 텐데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월가의 뉴스레터 먼저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지금 요 중간에 보면은 요거 조리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따가 오늘 월가 뉴스레터 잘 전해주시면 제가 배부르게 드실 수 있도록 지금 조리를 하고 있어요. 기대해 주세요. 게임. 한 입만. 잘하면 세입까지. 세입까지 가능?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잘 못하신다 이러면 한 입. 근데 제가 봤을 때 늘 잘하시니까 다 가지고 가셔도 오늘 더 잘하도록 않을까. 하겠습니다. 세입을 먹기 위해서. 이게 지금 돼지고기를 이렇게 치킨처럼 해가지고 약간 탕수육 같은 거거든요. 돼지고기예요? 치킨이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 드셔보셨어요? 네. 언제요? 군침. 꿈에서 먹고 왔어 지금. 어저께 이제 요거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찾아봤는데 순살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닭고기도 있고 다양한 제품도 있어요. 돼지고기, 돼지 후라이드구나. 그러니까 거의 탕수육 맛인 거죠. 예. 소스도 있죠? 소스는 안 드려요. 소스 그냥 없어요? 드셔도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튀김옷이라고 하나요? 고기에 약간 또 양념이 돼 있어가지고 맛있습니다. 진짜 많이 공부하셨네.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아침에 항상 공복이잖아요, 우리가. 예. 자, 월가의 뉴스레터. 배고픈 우리 허기를 채워주는 수익. 또 수익 많이 나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죠. 배부르죠. 네. 오늘 많은 분들께서는 배가 부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자, 일단 오늘 장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도 물론 실적 발표가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또 나올 기업들이 좀 있긴 한데 중간에 혹시 여행커님께서 보셔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맵을 보게 되면 오늘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특히나 지금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 팔란티어가 정말 엄청난 급등을 보인 후에 오늘 일부 2% 하락을 했는데 일부 조정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 AMD, 오늘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AMD 실적 발표 이후에 월가에서도 다양한 평가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AMD에 대해서 또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제가 뒤에 가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우버도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가이던스에 대한 일부 좀 약한 가이던스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실망 매물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마존, 테슬라, 구글 오늘도 마찬가지로 월가에서는 또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과 지금 테슬라도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 많은 기업들은 오늘 그래도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좋은 흐름 보였고요. 오늘 지수를 한번 보게 되면 다우는 0.7% 상승했고요. 나스닥 0.19% 상승, S&P 500 0.39% 상승, 그리고 러셀 2000 지수가 1.11% 상승해서 오늘 러셀 지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중소형 기업들이 정말 많은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과거에
우리가 2024년 말, 2025년 초에 있었던 여러 테마를 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섹터들이 다시금 좀 꿈틀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금 스타게이트가 시작이 되고 나서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좀 관심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중에 SMR이라는 뉴스케일이라는 그 기업이 있죠. 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7% 상승을 했는데 과거에 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인 후에 일부 큰 조정이 있었고 최근에 뭐랄까요 크게 더 변동성을 좀 극대화시키는 그런 상황이고 있는데요. 지금 뉴스케일도 뉴스케일인데 지금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오클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예, 오클로라는 기업이 샘 알트먼이 또 투자했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7%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수급이 사실상 지금 이 스타게이트에 관련된 수혜주가 어떤 곳이 있을까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많이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 에너지 관련돼서는 뭐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싸우든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되든 간에 스타게이트의 어떤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스타게이트를 위해서는 당연히 전력이 필요할 것이고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자 그거에 따른 이제 수혜가 일부 지금 뭐 소형 모듈 소형 원자로 쪽에 이제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추세가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뭐 그 외에도 정말 많이 있어요. 중소형 기업들 뭐 최근에 뭐 많은 모멘텀을 좀 주고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는데 뭐 다 보여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지금 최근에 들어서 사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깨졌습니다. 네, 고점 대비해서 많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미국의 로보틱스는 많이 하락했다고요? 네, 로보틱스라고 불려졌던 그러니까 뭐 우리 로보틱스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2025년에 우리 발표할 거야라고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네. 로보틱스 작은 기업들이 뭐 정말 뭐 150%씩 가고 뭐 그랬던 기업들이 다시 제자리로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막 난리인데 1월도 그렇고 2월도 맞아요. 그렇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해서 지금 하이젠 아레나 예, 지금 뭐 삼성에 관련된 그런 이제 호재성 맞아요. 기사 때문에 로보틱스 섹터가 국내에서는 좀 좋지만 미국에서는 한번 치고 나서 좀 많이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사실상 지금 뭐 예를 들면 우주항공에 관련된 뭐 부품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긴 한데 뭐 플래닛 랩스라는 이러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죠? 이런 기업들 정말 스몰캡 종목 모르시면은 오늘 보셔도 되고 아니야. 뭐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러지 마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굵직굵직한 거 좋아하잖아요. 제가 보여드린다고 해서 근데 이제 매번 우리가 미국 증시를 하는데 맨날 알파벳만 얘기하고 애플만 얘기하고 마이크로소프트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 시장의 흐름이 어떠한지도 분명히 지금 월머브를 보시는 분들은 명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된다. 근데 S&P 500에 들어가 있는 기업은 아니죠? S&P 500 기업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뭐 500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네. 많이 뭐 미드캡도 있고 스몰캡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뭐 개인 투자자들 특히나 뭐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어디에 좀 관심이 있는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를 보게 되면 사실 뭐 섹터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최근에 뭐 여러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은 전혀 조정을 받지 않고 오히려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뭐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있지만은 뭐 플라넷 랩스라는 이러한 기업, 이 기업도 약 한 2 빌리언 정도 되니까 뭐 소형입니다. 소형이고 지금 러셀 2000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최근에 러셀 2000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뭐 지금 일부 이렇게 좀 집중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주가도 보게 되면 최근에 요 플래닛 랩스라는 요 주가도 한번 보시게 되면 주봉으로 보게 되면 뭐 과거 2022년 때 뭐 고점을 찍고 바닥을 찍은 후에 지금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이건 주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요게 이게 최근 흐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무슨 조정이 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 기업뿐만 아니라 뭐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또 뭐 제가 보여드리면 너무 많아서 페가 시스템즈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인데요. 자,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팔란티어 갈 때 같이 가는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 이 기업도 지금 흐름이
상당히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각자 나름의 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뭐 수혜를 받을 것이다. 우주항공에 대한 뭐 부품에 대한 앞서서 보여드렸던 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부 우주항공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아니면 오클로 같은 뭐 에너지의 어떤 많은 수요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다들 이제 스토리 라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월모를 통해서 저도 많은 기업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또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네. 예, 오늘은 자 이러한 오늘 러셀 2000 지수가 상대적으로 좋아서 이러한 기업들이 뭐 최근에 뭐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셀팍. 러셀 2000이 온다고 했죠. 네. 네, 했지 그랬지. 아니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네. 러셀팍이 돼서 관련한 ETF라도 좀 관련 ETF. 투자하셨어요? 저는 ETF보다도 저 개별적으로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낯설 심장이야. ETF는 진짜. 너무 많은 섹터가 다 들어가 있고, 근데 지금 집중해서 올라가는 섹터가 지금의 도드라진 섹터들이 있거든요. 사실상.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좀 개별적으로 도드라진 섹터에 투자하는 게 조금 현명하지 않을까. 샀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응원합니다. 예, 자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헤드라인 첫 번째. 실적 발표 기업 정리를 좀 하겠고요. 자, AMD 알파벳 너무나도 중요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제 국내에서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뭐 AMD 이렇다 저렇다 많이 말씀하시고 네. 알파벳 야 그래도 구글인데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월가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했나 또 목표가를 어떻게 선정했나 자, 그 부분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형 기업들이 지금 꿈틀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EPS 성장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데이터를 통해서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아마존이 또 새롭게 단장한 알렉사 조금 더 잘 이쁘게 또 똑똑하게 또 꾸몄나 봐요. 자, 알렉사를 다시 2월 말에 출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알렉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2023년도죠. 그때 아마존이 어마어마한 구조조정을 할 당시에 알렉사 부서를 통폐합시켰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와 같이 그냥 합쳐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아주 뭐 어마어마한 구조조정을 그때 당시 했었는데 다시 이제 AI에 대한 뭐 이제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서 알렉사가 새롭게 그 통폐합하는 그 당시에 같이 합쳐지면서 더 힘을 실었는지 어쨌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이번에는 알렉사가 과거와는 또 다른 알렉사가 나온다라고 해서 2월 말에 출시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저 뒤에 가서 제가 뉴스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좀 하나가 나왔는데요.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도 오늘 몇몇 종목들이 좀 많이 크게 올랐어요. 크게 올랐는데 오늘 구글에서 양자 컴퓨팅 상용화를 5년 내에 우리가 실현시킬 것이다라는 양자 컴퓨팅 부서 책임자가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양자 컴퓨팅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좀 큰 폭의 상승폭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와 유가 볼 텐데 10년물 국채 금리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4.5였어요. 자, 오늘 4.42까지는 내려갔고요. 많이 내려갔네요. 네, 이제 채권 발행에 대해서 사실상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좀 나왔어요. 지금 나왔는데 정부 이번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또는 이제 재무부에서는 채권 발행을 늘리지 않을 것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서 가이드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는 채권 금리가 또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중 관세 전쟁이다 또는 원유 재고가 좀 높아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WTI 기준으로 유가가 71.1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크게 급등했었던 유가가 다시 또 안정세를 취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외환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7.4를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 뭐 트럼프 관세 전쟁의 시작을 알리면서 크게 튀어올랐던 달러 인덱스가 109.7까지 올라갔습니다. 109.7까지 올라가던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7.4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지금 박스 하단에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마찬가지로 원달러 환율도 어제는 1,452원이었는데 자, 오늘 1,445원으로 또 일부 소폭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오늘 뭐 국내 시장에서도 제가 볼 때는 좀 긍정적으로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는 자, 여기에 금값 더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금값도 요즘에 금값이 그죠? 트로이 난리 온스당 났죠. 지금 거의 2,800 넘었죠. 예. 거의 3,000이
이제 금방 갈 거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가지고 금 좀 있어요? 로이 이 앞에 이 안에 입안에 좀 있어. 입안에 좀 있어서 제가 정말 할 게 없으면 이거 하나씩 뽑아가지고 그 영화 아저씨에서 나오지 않아요? 금리빨 빼고 금리빨 몇 개냐? 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심하셔야겠네요. 예, 예. 예, 금리 있으면 아저씨 전당포에 걸리면 아저씨 박살납니다. 제가 예. 2,800달러를 넘어서가지고 아니 우리 로이 그 돌잔치 때 금 좀 쏠쏠하게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요즘에는 사실 그런 게 그래요? 금반지 안 해요? 많이 안 하는 추세. 단돈이라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때는 이제 돌반지 하면은 열 손가락마다 다 예. 금반지 있었잖아요. 팔찌, 예. 목걸이까지 요즘에는 너무 못하더라도. 비싸서 힘든 것 같아요. 네, 현금으로. 예, 예. 그러니까 진짜 그 금한돈 주려면 지금 50만 원 넘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세공비도 있고. 네. 어. 이게 정말 친하지 않으면은 또 맞아요. 금반지 주는 게 불가능한 그런 시대군요. 자, 뭐 어쨌든 금값이 많이 오른다. 디지털 금에 또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여행커님. 요새 시장이 안 좋아요. 시장 안 좋아요? 예, 밤사이도 많이 빠졌어요. 제 얼굴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예, 일일비하는 여동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실적 발표 내용 볼까요? 네, 실적 발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프리마켓에서 나왔던 기업들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아마 장이 끝났기 때문에 뭐 포드, 퀄컴, ARM 뭐 이러한 기업들이 아마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일라이릴리, 로블록스, 그리고 뭐 펠로톤, 허쉬 이러한 기업들. 허쉬도 뭐 최근에 코코아 가격이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던스, 가격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좀 인터뷰가 나오지 않을까,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아마존도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도 뭐 정말 굵직굵직한 실적 발표들을 앞두고 있다. 자, 일단 제가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나왔던 AMD와 알파벳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제는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월가에서는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PS 뭐 노란불, 매출 뭐 비트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 올랐다. 하지만 마진, 영업 마진 자체가 빨간불이 들어왔죠. 예, 좋지 않은, 특히나 뭐 데이터 센터 빨간불이 들어왔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데이터 센터고 시장에서 가장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인데 이 부분이 예상치 대비해서 못 미쳤다라는 부분. 물론 그럼 성장을 안 했냐가 아니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69% 올랐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보여주는데 불구하고 시장 기대치가 워낙 좀 높았던 부분도 있고, 아니면 동종 업계의 타 기업들이 네.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보이니까, 특히나 뭐 엔비디아는 좀 어마어마한 마진율을 좀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 좀 분발해야 되지 않겠니? 이러한 의견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도 노란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이던스라도 좀 좋으면 뭐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러지 못했다라는 게 어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AMD 주간 단위를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주간 단위입니다. 자, 2024년 한 3월인가요? 3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이때가 한 220불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230불인가요? 뭐 기억하는데 이 고점 대비해서 거의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죠. 지금 110불대를 기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주가 측면에서는 그렇다 할 뭐 큰 재미를 못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월가에서는 도대체 AMD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CT를 한번 볼 텐데, 지금 CT의 투자 의견은 중립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를요 175달러에서 110달러로 낮췄습니다. 오늘 110달러죠. 그러니까 오늘 가격으로 낮췄습니다. 자, AMD는 괜찮은 실적을 발표했다. 하지만 AI 매출 가이던스의 부재, 그리고 잠재적인 마진이 희석이 됐다. 그리고 2025년 상반기 동안에 보합 내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뭐가? AI 매출 자체가 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CPU 재고가 좀 우려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자, 그리고 AI 성장 둔화와 마진 희석을 감안해서 우리는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겠다. 그리고 목표가는 175달러에서 110달러로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요, 데이터 센터는 투자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과 같은 하이퍼스케일러의 건설적인 자본 투자 논평에도 불구하고 AMD는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런 투자에 대해서 너희는 먹지를 못하니? 네. 이런 거죠, 결국에는 매출 궤적에 여전히 불투명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23배 거래되고 있고, 그리고 명확한 AI 성장 자체가 아직은 뭐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진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목표 주가를 129달러에서 125달러로 4달러를 낮췄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의견은 중립, 그리고 목표 주가는 125달러로 낮췄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AMD가 아직 엔비디아의 지배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AI 실리콘, 그냥 커스텀 에이식, 지금 뭐 오늘도 브로드컴이 큰 상승을 좀 보여줬지만,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아니면 에이식이나 이러한 여러 반도체 어떤 방향성에 있어가지고 전략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PC의 강점이 데이터 센터의 약점을 좀 상쇄하긴 했으나,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 센터인데, 그리고 여러 가지 AI GPU 매출이 명시적으로 뭔가 가이던스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집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부적 매출 흐름이 데이터 센터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매출의 중심은 데이터 센터여야 시장에서는 환호를 할 텐데, 이게 지금 소비자, 그러니까 PC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포션 자체가 작잖아요. 예, PC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도 155달러에서 135달러로 목표가를 낮추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외에 뭐 오펜하이머부터 뭐 제프리스부터 다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약간의 실망감, 그리고 앞으로 명확한 가이던스의 부재, 그 부분을 지금 AMD의 가장 큰 약점으로 좀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AMD를 혹시나 보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러한 의견도 한번 감안을 하셔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또는 여기가 좀 저점인가? 또 물 타야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신규를 지금 좀 많이 싸진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좀 나올 때도 늦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MD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알파벳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알파벳도 의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는 아마 다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알록달록하죠. 과거에는 정말 녹색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는데 뭐 부분별로 알록달록한데요.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역할을 또 하고 있는 부분이, 물론 구글은 광고 회사지만 광고는 뭐 늘 좋았습니다. 늘 좋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지금 클라우드죠. 클라우드. 예, 그래서 클라우드가 어느 정도 조금은 선방을 좀 해줘야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클라우드가 좋지 않고 가이던스마저도 그렇게 명확하게 뭐 아주 긍정적인 가이던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실망 매물이 좀 있었고요. 구글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부분에 대한 실망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의견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건스탠입니다. 알파벳의 이 생성형 AI 지원 제품 파이프라인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장기적인 매출과 현금 흐름 증가를 입증하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과제다. 그러니까 지금 생성형 AI로 너희들 돈 벌 수 있겠어?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겠니가 아직까지는 여전히 어렵다. 이렇게 지금 모건스탠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750억 달러에 달하는 자본 지출, 캐펙스를 750억 달러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 이제 2025년 때. 그래서 이거 자체는 AI 인프라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우리한테 알려줬는데, 결국에는 돈을 벌어라, 이걸로. 이 얘기예요. 계속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예, 돈을 수익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부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를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는 210달러로 우리는 낮추겠다라고 얘기했고요. JP모건입니다. 알파벳의 매출과 영업이익 예상치를 소폭 밑돌았고, 또 다른 대규모 설비 투자 캐펙스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앞서서 모건스탠리는 그래, AI에 대한 너의 인프라의 필요성 우리도 명확하게 알았어. 아, 너희들 AI에 대해서 그만큼 투자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부분인데,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많은 그 현금 자체가 캐펙스로 들어가는 그 자체가 오히려 지금은 약간 투자 심리에 있어서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평가를 내는 거예요. 네, 같은 것을 보고 약간의 좀 다른 그런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검색 광고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클라우드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것은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좀 시사하고 있다. 이번에는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여전히 수요가 앞서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가장 큰 부담 요인이 2025년에 대한 자본적 지출, 앞서서 말씀드렸던 캐펙스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의 성장 궤적이죠. 성장은 하고 있는데 성장의 피크아웃인가? 라는 부분이 지금 알파벳의 앞으로 향후 주가에 대해서
조금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마진 확대에 대해서 지금 AI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가 또는 마진율이 얼만큼 높아질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월가에서는 가장 크게 특히나 JP모건이 가장 크게 보는 세 가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232달러에서 220달러로 낮췄고 여전히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버 우버 보도록 할게요. 기다리시더라고요. 네, 우버가요. 사실 오늘 우버가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어요. 근데 EPS 매출 전부 다 시장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비해서 20% 예, 상승했고요. 자, 그리고 에비타도 뭐 전년 동기 비해서 44%.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예약, 매출 뭐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시장 예상치 상회했고요. 그래서 여러 우버에 대한 어떤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번 2025년 1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좋지 않았습니다. 네, 가이던스가 지금 시장 예상치가 이제 44.45빌리언 달러인데 이게 지금 그로스 그러니까 뭐 이제 예약 매출인데 네. 자, 이 부분이 지금 밴드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우울한 표정을 여기 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에비타도 마찬가지로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약간 둔화가 되나 이번 분기에 이렇게 시장에서는 좀 우려하다 보니까 오늘 6% 넘는 하락을 보여줬다. 장중에는 뭐 8% 넘는 또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자, 일부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사실상 근데 저는 우버 같은 경우에 우버나 리프트 같은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로보택시 물론 로보택시가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야기가 하나씩 뻥뻥 나올 때마다 우버랑 리프트가 출렁출렁거려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분명 이 시장 자체에 어떤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대해서 오히려 우버 리프트의 역할이 많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일 수 있는데 오히려 로보택시 산업이 좀 활성화가 되면 우버와 리프트가 가지고 있었던 생태계를 저는 같이 협업의 단계로 좀 갈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또는 아마존이나 지금 사실상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꿈꾸고 있는 제2, 제3의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일부 인수가 들어갈 수 있는 인수합병이나 M&A나 그런 부분을 지금 월가에서는 약간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걸 보고 지금 바로 투자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버와 리프트도 한번 그러한 관점에서 이 로보택시 특히나 모빌리티 산업 자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따라서 일부 주가 흐름이 조금 다를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디즈니입니다. 오늘 디즈니 또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매출, EPS 시장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특히나 EPS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 증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죠. 사실 가이던스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회계 연도로 왔을 때는 이 디즈니가 2025년 2분기라고 써 있어요. 2분기인데 얘네들 회계 연도가 좀 바뀐 거죠. 그래서 제가 2025년 1분기라고 오른쪽에 적었습니다. 2025년 2번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의 그 가이던스가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가 소폭 감소가 예상된다. 그리고 과거에 폭스, 디즈니 다 같이 우리 으쌰으쌰 뭉쳐가지고 스포츠 스트리밍 플랫폼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베누라는 것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 런칭이 무산이 됐어요. 이 무산이 되다 보니까 이 스포츠 스트리밍 플랫폼 자체가 무산이 된 이후에 약 1억 5천만 달러의 규모의 어떤 현금 흐름에 대해서 좀 타격을 받는 그런 이제 뭐 가이던스를 좀 제공했고요. 타격을 받을 것이다 얘기했고, 자, 그리고 디즈니 크루즈 라인에 있어서 개장을 앞두기 전에 약 한 4천만 달러의 지출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베뉴 런칭이 무산되면서 때려 맞았던 그러한 자금, 그리고 크루즈가 또 개장이 되기 전에 여러 가지 뭐 지출에 대한 그런 자금,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가 일부 소폭 좀 감소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약간은 좀 부정적인 가이던스가 좀 나왔는데 오늘 디즈니가 제가 기억에 3% 넘는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부 뭐 기업 자체가 봤을 때는 지금 매출과 EPS가 그래도 큰 성장을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군요. 오늘 많이 빠졌네요. 2%대 하락 마감했고요. 장중에 쪽폭 올랐다가 또 떨어졌나요? 그러네요. 예, 장 초에 제가 좀 보고. 네.
오르다가 그렇습니다. 빠졌네요. 예, 오르다가 빠졌고, 자 지금 가이던스가 그래도 뭐 좀 약간은 일부 뭐 부정적이다 보니까 네. 장 초반에는 좀 올랐다가 마지막에는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7%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디즈니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노브논디스크. 노보노디스크입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좋습니다. 오늘 노보노디스크가 오늘 3%또 상승했네요. 3% 상승했고요. 지금 뭐 매출, 뭐 위고비 매출,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에빗 같은 경우에도 뭐 전반적인 영업 이제 현금 흐름 자체가 예상치보다 또 비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북미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에서 30%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그 외에 인터내셔널 볼 때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매출 성장을 좀 보이고 있다. 영업 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 증가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뭐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전부 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은 네.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퀄컴과 또 포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폰의 그 강력한 수요 때문에 실적 내용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주가는 뭐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는 못하고요. 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기 실적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되긴 했지만 향후 1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부정적일 것이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는 4%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좀 빠르게 그러면은 데이터 볼까요? 데이터 한번 볼까요? 네. 자, 실적 발표 나오면 항상 또 이제 EPS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지금 뭐 상향 조정 최근에 하고 있고요. 네. 아마 이번 주가 좀 지나고 나면 실적 발표한 시즌이 또 한 주가 또 지나고 나면 또 팩스셋에서 또 한번 계산 업데이트를 한번 하니까 예, 그때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표가 뭐 제가 뭐 계속 러셀이에요 한 또? 6, 7개월 전부터 너무 일찍 얘기했죠, 제가. 아니, 저희가 공지 드렸잖아요. 반도체도 6개월 선반영이고 박 맞아. 팀장님의 그 뷰도 6개월 선반영이다. 네.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일찍 얘기해서 제가 좀 그런데 하단에 공지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아, 그러니까요. 본 의견은 네, 6개월 뒤에 보십시오. 선반영된 네, 이렇게. 의견입니다. 자, 지금 각 지수별로 2025년, 2026년의 EPS 성장률에 대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죠. 이거 자체가 지금 뭐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나온 자료인데 이걸 좀 보시게 되면 요 짙은 남색이 2025년이고요. 그리고 하늘색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2026년입니다. 자, S&P 500 성장하죠. 네. 예, 2025년 12%. 자, 2026년 뭐 한 14%, 15% 성장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비중을 또 같게 우리가 이제 이퀄 웨이스로 보게 되면 또 12% 성장을 같이 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2025년도 2024년에 비해서 EPS 성장률이 20%까지 올라가는 모습. 물론 2026년 되면 좀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미드캡 S&P 400이죠. 이제 미드캡인데 이 미드캡도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상승했어요. 13%. 그리고 내년도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러셀 2000 지수가 지금 너무나도 많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저효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얼만큼 상승했죠. 44%가 급등한다라는 것 자체가 오늘도 러셀 2000 지수가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는 그런 모습. 그리고 앞으로 물론 2026년은 좀 꺾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과거에 너무나도 금리 인상 시기 때 때려 맞았었던 러셀 2000 지수가 그래도 주가가 회복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다른 타 기업에 대비해서 러셀 2000 지수 또는 러셀 2000 지수 안에서 실적이 좀 견고하고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너무나 많이 좀 하락한 낙폭 과대주들이 일부 회복하는 그런 구간 동안에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좀 크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주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제 자리를 좀 찾아가는 그런 위치가 필요하니까 여기에 따라서 AI냐, 우주항공이냐, 자율주행이냐, 아니면은 그 외에 뭐 AI 소프트웨어냐, 아니면은 뭐 에너지 관련된 그런 기업이냐, 이런 어떤 특정한 이제 스타게이트와 또 연관이 돼서 수많은 연결이 된 주들이 그 안에서 주도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아마 2025년에는
조금은 좀 러셀 2000 지수에 대한 그 수급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지수별이나 EPS 성장률 전망을 한번 뭐 체크를 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골드만삭스 자료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네. 한 번씩 또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분명히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겠죠. 실적이 그냥 맞는 적자 회사고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는데 그냥 단순히 러셀 2000 지수라 해가지고 아유 너무 많이 빠졌네 올라가겠지 뭐 이렇게 가면은 큰일 나고요. 그쵸. 그 안에서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사실 이번 1분기 실적 발표가 빅테크도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상 중소형 기업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가. 지금 금리가 일부 인하가 되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컨퍼런스 콜에서 가이던스를 어떻게 지금 제공하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말 바쁜 실적 발표 시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될 게 좀 많고 그렇죠. 봐야 될 종목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시간을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오늘 이번 상반기는 좀 그래도 러셀 2000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여주고 금리 인하 시점이 오기 전에 일부 선반영이 미리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존 얘기 들어볼까요? 자, 아마존 뭐 간단합니다. 신형 알렉사 AI가 나온다 이런 공개 예정이 됐고요. 뭐 간단합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지금 아마존이 2월 말에 알렉사 생성형 인공지능 음성 서비스를 출시한 예정이고 이를 보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 자, 그리고 구독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월 사용료가 $5에서 $10인데 제가 요즘에 좀 느끼는 게 뭐냐면 딥시크가 나오게 되면서 구독을 하는 이러한 이 모델 자체가 나중에 인기가 없어질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여행가가 지금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거의 반 죽어가고 계세요. 아니, 목이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간질간질하죠. 죄송합니다. 그래도 뭐 손가락이 간질간질한 것보다는 낫죠. 자, 그래서 지금 구독 모델이 포함될 수 있고 월 사용료 $5에서 $10 사이 예상이 된다. 자, 샘 올트먼이 이번에 이거는 이제 이 기사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샘 올트먼이 AI 전용 단말기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었죠. 예, 얘기했는데 이 샘 올트먼이 했던 발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기술, 가장 핵심적인 분야가 음성 인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AI 전용 단말기를 만드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네. 이 AI 전용 단말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음성 인식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음성과 관련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 무슨 기업 있었는데 누가? 사운드하운드 AI나 세렌스 네. 이런 기업, 이게 작은 기업들이고 더 큰 기업들. 샀죠. 솔직히 말해서 되게 기뻐 보이는데. 아니, 살짝 기뻐 보이는데. 왜냐면 제가 세렌스 저번에 얘기한 적이 있어가지고 또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네. 너무 작은 기업이기도 하고. 네. 근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네. 각자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하기 무섭죠. 왜냐면 이게 또 변동성이 크니까. 네네. 주가.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돼요. 그래서 예, 그러한 기업들이 최근에 그래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이거는 뭐 지나가는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사명을 변경합니다. 스트레티지로. 마이크로 싫다 이거죠? 이제 마이크로는 작잖아요. 돈 많이 벌었다 이거죠. 크다 이거죠. 네, 그래서 매크로라고 하지 않은 게 다행이고, 네, 스트레티지.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스트레티지 이럴 수도 있는데, 자, 하여튼 그래서 뭐 브랜드를 변경했다라는 이야기, 네.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인데요. 자, 구글. 상용화된 양자 컴퓨팅 애플리케이션을 5년 내 출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오늘 일부 양자 컴퓨팅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그래도 좋은 흐름을 좀 보였고, 지금 구글 양자 AI 창립자 그리고 책임자인 하트무트 네벤, 이분이 이제 책임자인데, 자, 구글이 5년 내 상용화된 양자 컴퓨팅 애플리케이션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응용 분야는 재료과학과 관련된 부분이고, 전기 자동차용 우수한 배터리 개발, 신약 개발, 그리고 잠재적으로 새로운 에너지의 대체제 등 이런 부분에 아마 우리가 이 양자 컴퓨팅을 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섹터들도 또 같이 보시면서 지금과 어떤 결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예, 결이 비슷할 것 같고. 자, 그리고 정부 측에서는 정부와 기업들은 양자 컴퓨팅이 현대 사이버 보안, 그리고 금융, 의료와 같은 다른 분야를 혁신시킬 수 있는 잠재력에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양자 컴퓨팅이 5년에 올 것이다. 젠스당 뭐 CEO가 얘기했던 것처럼 20년에 올 것이다. 뭐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은 네. 결국엔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이걸로 뭘 하고 싶은가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쵸. 사실상. 그래서 만약에 이게 상용화가 정말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 따른 어떠한 분야의 양자 컴퓨팅이 적용이 되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 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되게 마음이 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양자 관련해서 한번 탁 보여주면서 예. 무슨 얼마나 했죠? 기간이 1해년? 10해년이었나? 1해년이었나? 어쨌든 그 엄청난 기간에 할 수 있는 계산을 뭐 줄였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 급등했었잖아요. 양자 컴퓨팅 뭐 양자 칩도 발표했죠. 윌로도 발표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이제 기대감이 쑥 떨어지니까 어제는 뭐 저가형 AI 관련한 또 것도 출시했고 네, 뭐 양자요 얘기도 하고 그러면 주가를 열심히 영차영차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과연 제가 좀 느낀 거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다 생성형 AI 더 좋은 걸 갖고 있어요. 근데 안 내놓는 거예요? 안 내놓았던 거예요. 하나씩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시계열에 맞춰서 이걸로 시장의 어떤 뭐랄까요 생태계를 좀 구축해 나가는 그러한 어떤 전략을 세웠는데 네. 딥시크가 그 판을 좀 깬 것 같아요. 빨리빨리 공개할 수 왜냐면 있도록? 오픈 소스로 그냥 퍼뜨렸잖아요. 오픈 소스로 무료로. 네. 그리고 뭐 기술적인 그러한 부분도 야 너희들 갖다 써 그냥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갖고 있었던 빅테크 요 친구들이 오픈 AI 구글 마찬가지로 야 이거 뭐야 안 되겠다. 야 우리 빨리 이거 이러다가 뺏기겠다 싶어가지고 뭔가 좀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약간의 냄새가 납니다. 네. 전 냄새가 이 냄새. 여기서 나요. 에어프라이기. 여기 마니커 안에 이거 있는데 여기서 냄새가 나는데 사실 제가 한번 드셔보세요. 이것 때문에 군침이 자꾸 생겨가지고 침 삼키다가 살에 걸렸는데 박 팀장님이 저 거의 돌아가시고 있다 그래가지고 오늘 갑자기 장례식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령 인구 뭐 저렇게 잘못 살에 들리다가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에어프라이기 이게 보니까 4.5리터 대용량이라서 4인 가구 넉넉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용량이고요. 친환경 글라스 바스켓으로 열었다 닫았다 확인할 필요 없이 밖에서 편리하게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L백화점 또 G백화점 다 입점에 있는 브랜드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사용을 하시다가 고장이 났다면 1, 2개월 내에는 새 제품으로 교체 AS 보장을 해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에어프라이어뿐만 아니라 그 마니커의 돼지 바사삭 후라이드 그리고 순살 허니 크런치 치킨 그리고 바사삭 치킨 요거 2봉씩 해가지고 6봉지도 가격 굉장히 좋게 세트로 구성을 해봤고요. 일단은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98,000원 엄청 싼데요. 그리고 요 뜨거워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리액션 안 뜨거운데? 안 뜨거워요? 아니 여기서 리액션 해줘야죠. 따뜻해. 소스 없어도 되죠? 맛있네요. 간간하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뭐 아이들은 머스터드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런 거 뿌려서 진짜 맛있다. 되게 순살이 이게 돼지고기거든요. 순살로 된 거라서 너무 맛있네. 여기다가 탕수육 소스 뿌려 먹으면 탕수육 되는 거고. 여러분들 에어프라이기 그리고 마니꺼 6개 세트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MG 박종원 팀장과 함께하는 깨알 3% 핫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